오늘은 에코프로 HN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에 에코프로에서 환경사업 부문이 딱 떨어져 나와 설립된 회사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환경 관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내세우고 있고요. 토탈 솔루션이요? 네, 그러니까 환경 진단부터 시작해서요. 소재 설계, 설비 만들고 또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환경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주력 사업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 솔루션이 있고 또 신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크게 보면 환경 솔루션 4가지랑 요즘 주목받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솔루션부터 좀 자세히 보죠.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클린룸 케미컬 필터 매출 비중이 가장 크네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요. 네, 39% 정도 됩니다.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오는 그 AMC라고 공기 중 화학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거든요. AMC요? 그게 수율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오염 물질도 수율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요. 이 필터가 유기가스나 산성가스 같은 걸 90% 이상 제거해 주니까요. 수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효율이 90% 이상이면 엄청 높네요. 네. 그리고 자체 개발한 흡착 소재 기술이 있어서 고객사 요구에 딱 맞춰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단순히 필터 납품이 아니라 맞춤형 솔루션이군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도 비중이 꽤 크네요. 25% 정도.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 같은 데서 나오는 PFC 가스. 이게 온실가스인데 이걸 분해하는 기술이에요. 아, 그 기술이 인상적이던데요. 기존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분해한다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1300도, 1400도 이렇게 고온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H인 기술은 750도 정도? 그 온도에서 분해율은 오히려 99.7%까지 높였어요. 와, 온도는 낮추고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겠네요. 훨씬 좋죠. 운전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요. 이미 2014년에 세계 최초로 대용량 촉매식 시스템을 상용화했었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하군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도 있던데요. 이건 비중이 9% 정도? 네. 이쪽에서는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VOC 제거 설비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요? 전자레인지 같은 건가요? 하하,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를 일단 흡착제로 잡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로 이걸 다시 떼어내서 농축시킨 다음에 촉매로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아, 그럼 뭐가 좋은 건가요? 기존 설비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아요. 그리고 핵심인 흡착제를 거의 반영구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냉각해서 재사용하거든요. 흡착제를 반영구적으로 쓴다니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제약 같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요. 수처리 솔루션도 한 24% 정도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 사업들의 시장 내 위치는 어떤가요? 경쟁은 좀 치열한 편인가요? 클린룸 케미컬 필터는 국내 시장에서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니까 과점적 지위라고 볼 수 있죠. 주요 고객사는 어딘가요? 역시 반도체 회사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물론 캠필이나 프로이덴베르크 같은 글로벌 강자들도 있고 국내 경쟁사도 있지만요.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역시 핵심 소재인 그 흡착제를 자체 기술로 만든다는 점. 이게 가격 경쟁력하고 고객 맞춤형 대응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그러니까 스크러버 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경쟁이 아주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스크러버 시장은 국내 기업들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유니셴이 한 45% 정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GST 같은 회사도 강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H에는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요? 역시 기술력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저온 고효율 촉매 기술, 이걸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거 효율을 99%까지 더 끌어올린 3세대 허니컴 촉매 개발에도 성공해서요. 3세대 허니컴 촉매요? 네. 여기에 236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전용 공장도 짓고 있고요. 2026년 하반기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거죠. 기존 사업은 기술력으로 계속 앞서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거군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이 가장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환경기술, 특히 화학 소재 다루던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정확히는 부소재 시장에 뛰어든 거죠. 충북 진천에 초평사업장이라고 전진기지도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들을 만드나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극재 만들 때 꼭 필요한 고순도 용기인 도가니, 쇠걸 하고요. 양극재 에너지 밀도 높이는 첨가제, 도펀트, 이 두 가지를 국산화하는 겁니다. 아, 도간이랑 도펀트. 이게 원래 수입을 많이 했었나요? 네,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죠. 이걸 자체 생산하면 그룹사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당연히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요. 특히 도가니는 수명을 기존보다 훨씬 늘리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존 제품이 한 서너 번 쓰면 바꿔야 했는데 이걸 10번까지 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하겠죠. 그럼 내부에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다는 게 확실히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초기 시장 진입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약 600억 원 정도 투자해서요. 전해액 첨가제요. 거기도 경쟁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천보 같은 회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첨보가 기술력으로 앞서 있고 일본 중국 기업들도 강합니다. 여기도 역시 그룹 내 수요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외에 또 다른 신사업은 없나요? 반도체 소재 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미세공정용 소재나 후공정 패키징 소재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시장을 보고 탄소 배출권 사업, SDM 사업이라고 하죠. 탄소 배출권 사업이요? 네, 자사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특히 N2O 제거 기술을 중국 질산 제조 기업들에게 제공하고요. 거기서 감축된 실적을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받아서 판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야,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그럼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좀 줄었던데요? 네, 2분기 매출이 약 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약 37억 원으로 오히려 1.8% 증가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다. 네, 아마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관리에 좀 더 집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는 어떻습니까? 전분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하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수주가 크게 늘었어요. 미세먼지 쪽은 전분기 대비 170%나 증가했더라고요. 와, 170%요? 그럼 하반기 실적은 좀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네, 수주잔고가 늘어난 만큼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에코프로 HN의 경쟁력은 두 가지 축인 것 같네요. 하나는 환경사업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 또 하나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활용한 신사업 확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클린룸 필터나 스크러버 같은 확실한 기술 기반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도가니, 도펀트 국산화나 반도체 소재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려는 전략이죠. 안정적인 기존 사업과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사업.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기업을 볼 때 이 두 축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환경 기술 기업에서 이제는 종합 소재 기업으로까지 나아가려는 에코프로 HN의 도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